얼마 전 메신저 알림음과 함께 날아든 짧은 부고 메시지 하나가 며칠째 제 가슴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향년 58세 대학 동창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건강하고 호탕했던 친구의 영정사진 앞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친구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남의 일 같지 않다 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친구가 툭 던진 말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발견이 늦었대. 혼자 산 지 꽤 됐다고 하더라고. 잠시 후 모두가 부러워했던 한 남자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가 놓쳐버린 단 하나의 기회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된 제 친구, 편의상 김진석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누구보다 성실했고 자식들 다 키워 시집, 장가 보내는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명예퇴직을 하고 수억 원의 퇴직금을 손에 쥐었을 때 우리 모두 그의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꿈과는 달리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경기는 얼어붙었고 경험 없는 장사는 2년 만에 기울었습니다. 매일 밤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굳어가는 재고와 늘어나는 빚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과정에서 아내와도 헤어지게 되었죠. 이후 그는 조그만 원룸으로 거처를 옮겨 홀로 지냈습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구독사한 5060 남성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53.9%에 달하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혼이나 사별 후 독립생활의 어려움을 꼽습니다. 친구 진석 씨는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정확히 그 통계 속으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비극은 건강 문제였습니다. 그는 가끔 왼쪽 팔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한번 가보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평생을 사내 대장부처럼 살아온 그에게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사업 실패보다 더 큰 패배감이었을지 모릅니다. 결국 그는 차가운 방 안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고립시켰을까요? 단순히 사업 실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직장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지자 그는 세상에 벌거벗겨진 듯한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한 관련 보도에서는 조기 퇴직, 사업 실패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해체되는 것이 50대 남성을 고독사로 이끄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실패 후 주변에 손을 내밀지 못했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이었던 것은 건강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약 90%가 50대 이상이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환자의 20에서 30%는 뚜렷한 가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팔이나 목, 턱으로 통증이 퍼져나가거나 그냥 좀 피곤하고 숨이 찬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더라면 마지막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진석 씨의 안타까운 마지막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비슷한 위기를 맞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또 다른 친구의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의 상황에서 어떤 다른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비슷한 시기 퇴직한 또 다른 동창 박성호 씨가 있습니다. 그 역시 퇴직 후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선택은 처음부터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이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큰 돈으로 더 멋진 일을 해야지 라며 부추겼지만 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 방의 유혹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는 것을요.
당장 큰 돈이 손에 없으니 불안했지만 퇴직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루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이 선택은 목돈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의 첫 번째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작은 아파트 경비직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고 입주민들과 가벼운 인사를 건네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는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꾸준한 소득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이 생기니 IRP 계좌에 꾸준히 추가 납입을 하며 연 900만 원까지 가능한 세액 공제 혜택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특히 한 언론에서 기온이 낮은 새벽에 갑자기 운동하면 혈관이 수축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곧장 운동 시간을 따뜻한 오후로 옮겼습니다. 그는 건강 지키려다 목숨 잃을 순 없지 라며 웃더군요. 두 친구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퇴직금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목돈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에 받은 퇴직금은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한 번에 열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물살에 휩쓸리기 쉽죠. IRP는 그 물을 댐에 가둬두고 매일 필요한 만큼만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40, 50대 돌연사의 90%는 심장질환이 원인이며 특히 음주 후 사우나처럼 무심코 즐기는 습관이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우리는 더 이상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박성호 씨는 자신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법과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법, 이 두 가지를 현명하게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안전망입니다. 첫째, 금융 안전망을 점검하십시오. 퇴직금이 있다면 IRP 계좌로 이전의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당장 현금이 급하다면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한방을 노리는 투기꾼인가? 아니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농부인가? 중요한 것은 홧김의 창업이 아니라 계획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건강 안전망을 재정비하십시오. 50대 이상이라면 이제 그 누구도 건강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 통증뿐만 아니라 팔, 어깨, 턱의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 나타나면 주저없이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게 언제였는지 지금 바로 달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우리 자신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셋째, 관계의 안전망을 다시 연결하십시오. 고독은 소리 없는 살인자와 같습니다. 퇴직했다고 사업이 조금 힘들어졌다고 혼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보고 동네 주민센터의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참여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용기를 내어 딱 한 명에게만이라도 잘 지내냐고 먼저 문자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돈이 들지 않는 관계 맺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친구의 장례식에서 돌아온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저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58세, 아직 너무나 이른 나이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다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나의 퇴직연금 계좌를 확인해보고 혈압을 재보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더 이상 외롭고 갑작스러운 끝이 반복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의 노후가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지혜와 위로는 배가 될 것입니다.